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로켓을 연구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네네.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사일 개발하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네. 지구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만들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게 문제는 완전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형준 기자 말로는 이제 로켓과 미사일이 아주 연관이 깊어서 우리 그 옛날에 그 물로켓을 만들어 보면 미사일의 원리를 우리가 깨우칠 수 있다. 과학의 달에 물로켓 만들면은 로켓 몸체 안에 물 넣어놨다가 네. 그 물을 뿜어내면서 위로 떠오르잖아요. 페트병 미사일. 네네. 예. 사실 로켓 원리가 이거랑 비슷해요. 물을 쓰는 건 아니지만 물 대신에 연료를 쓰죠. 추진제를 고속으로 분출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로켓이 우주를 향하는 거면은 그냥 위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탄두를 달고 어딘가를 향해 다시 떨어져서 날아가도록 만들면 미사일이 됩니다. 되는 거다. 네, 탄도 미사일. 그 정도로 둘이 가깝나요? 우리가 이제 우주 로켓이라고 하면은 뭔가 전쟁 느낌이랑은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사실 둘의 연관점이 바로 이건데요. 네. 네, 쉽게 말해 로켓에다가 우주 탐사선이나 인공위성을 달면은 우주 로켓이고요. 네. 탄두랑 유도 장치를 달면은 미사일이 됩니다. 실제로 로켓 관련 부품을 만드는 국내 어떤 방산 기업의 광고 카피가 우주를 향하는 기술이 아닌 지구를 향하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무슨 뜻이야? 원래 의도는 로켓이 우주로 가는 거긴 하지만 네. 어디까지나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로켓을 연구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네네.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네.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사일 개발하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네. 지구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만들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네. 이게 문제는 완전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니다. 네. 거죠. 우주 로켓과 탄도 미사일은 결국엔 한 끗 차이다. 원래 우주 로켓하고 탄도 미사일은 기술과 부품을 공유합니다. 네. 우리가 미국에서 러시아 이런 식으로 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ICBM, 인터컨티넨털 발리스틱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사거리 5,500km 이상. 그런데 1957년에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됐죠. 네. 이걸 쏴올린 로켓이 사실 ICBM이에요. 그것도 ICBM이군요. 네, 구소련의 R7이라고 하는 로켓인데 네. 다른 이름은 소유주 로켓. 예,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우주 관련 책이나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이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인공위성을 달아서 쏘면 우주 로켓이고요. 좀 위험한 걸 달면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뭘 싣고 가느냐가 핵심이다 이거예요. 네. 냉전 시대 미국하고 소련이 우주 개발 경쟁을 했던 게 단순히 달에 먼저 가자 이런 목적으로만 했던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목적도 있긴 있어요. 있겠지만. 근데 다른 목적 중 하나가 미사일 개발이에요. 더 좋은 우주 로켓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더 좋은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 아하. 이런 뜻도 됩니다. 네. 미사일 기술이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비행하는 방식도 달라져 왔겠죠? 차이가 있는데 네. 용도에 맞게 골랐어요. V1에서 일단 시작한 순항 미사일은 네. 쉽게 말해서 비행기를 미사일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원리가 비행기랑 비슷해요. 비행기에서 쓰는 터보팬 엔진이나 제트 엔진을 씁니다. 네. 그래서 비행기처럼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빙빙 돌아서 갈 수가 있어요. 예. 대신에 탄두에 탑재할 수 있는 폭탄의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 추력이 탄도 미사일처럼 막 엄청 센 게 아니에요. 네. 속도가 느리니까 방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격이 조금 더 쉬운 것도 사실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또 그거를 피하려고 또 씨 스키밍이라는 방법이 나왔거든요. 씨 스키밍? 네. 이게 뭐냐면 네. 지구는 둥그니까 레이더가 됐든 간에 사람 눈이 됐든 간에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일정 고도 이하 물체를 못 봅니다. 예. 지금 그래픽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러면 미사일이 바다나 땅 위에 한 50m쯤 떨어져가지고 바짝 붙어서 날아오면은 안 아주 보이겠네. 가까이 와야 탐지가 됩니다. 가까이 오기 전엔 안 보이니까. 그렇죠.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격 가능한 시간이 매우 짧아지는 건데 원래 미사일의 요격 시간은 초 단위로 갈리거든요. 네네. 진짜 짧은 시간에 격추를 시켜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게 한두 발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네. 수십 발씩 날아오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방어하기가 진짜 어렵겠네요. 정말 어렵죠. 그럼 뭐 미사일에 대한 방패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원래 모든 무기 개발은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그렇군요. 좋은 무기가 나오면 좋은 방어 수단이 나오고요. 그렇겠죠. 좋은 방어 수단이 나오면 다시 뚫는 무기가 나오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네. 대표적인 방어 시스템 가운데 우리한테 친숙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지스가 있고 네. 사드가 있고 패트리엇이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지스는 우리에게는 이지스 함이라는 말로 더 유명할 텐데 맞아요. 네. 이게 이지스 함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지스라는 거는 특정한 무기 체계가 아니고요. 네. 일종의 전투지휘 시스템에 가깝거든요. 주로 해군 군함에 실려서 운용됩니다. 바다에서 미사일 탐지하는 거요. 네. 사실은 제가 이 녹화를 하기 3일 전에 해군에서 이지스함을 타고 왔습니다. 직접 또 군함을 마을버스 타듯 타는 남자입니다. 항공모함 타지, 강습 상륙함 타지, 구축함 타지, 이지스함도 탔어요. 네. 와. 뭐 국방부 취재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 모자가 그 모자 뭐야 이거? 네. 함에서 선물로 준 이 군함의 단체 모자입니다. 예. 하여튼 이지스가 뭐냐면은
냉전 때 미국 해군이 워낙 강력하니까 소련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안해낸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순항 미사일을 멀리서 왕창 쏟아 부어가지고 네. 그 함대를 격침시킨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순항 미사일은 정밀 유도가 되니까 네. 배에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럼 미국도 당연히 막아야겠죠. 네. 미국이 막은 방법이 뭐냐? 이지스라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게 고성능 레이더랑 대공 미사일을 갖춰서 네. 다수의 항공기, 미사일과 동시다발적으로 교전하는 전투 지휘 시스템입니다. 두남의 두뇌라고 볼 수 있고요. 예. 표적을 1,000여 개 동시 추적, 와. 동시 교전 20여 개 표적. 오. 컴퓨터로 따지면은 여러 개 하드웨어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네. 성능 좋은 윈도우입니다. 레이더까지 포함해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사진을 찍어 오셨는데? 네, 여기 빨간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네. 스파이 원 델타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그런 교전을 가능하게 하는. 네. 제가 이 함 전투 지휘소에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영상으로는 이제 보안이라서 좀 이제 모자이크가 많이 돼 있긴 한데 네. 영상으로 한번 직접 보시죠. 진짜 실전처럼 긴장감이 느껴진다. 사실 실전하고 훈련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이게 상황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이 포착돼서 네. 발사된 SLBM을 추적하고 네. 그다음에 적 잠수함을 찾아서 격침시키는 그런 훈련입니다. 공대잠 미사일이네요. 아닌가? 위에서 그러니까 잠수함을 요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잠수함을 지금은 찾는 거고요. 실제 요격은 세종대왕함에서 쏜 홍상어 대잠 미사일로 합니다. 네. 귀한 영상입니다. 네. 고마워요. 굉장히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네네. 다만 제가 이번에 타고 온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경우 네. BMD라는 게 있는데 탄도미사일 교전 능력이 탐지랑 추적까지만 되고 요격은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들어올 때는 그 능력이 원래 개발이 안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개발돼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아직 못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네. 미국하고 일본은 이미 했어요. 해군에서는 요격도 가능하게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예. 우리나라도 세종대왕급의 후계함인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정조대왕급 이지스함부터 요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SM-6라는 다용도 미사일을 탑재해서 비행기도 잡고 미사일도 잡고 이게 가능해집니다. 네. 미 해군이 실제로 이 올해 3월에 SM-6를 써서 탄도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 방어수단으로 이지스를 이제 설명해 주셨고 이제 두 번째가 참 우리에게도 익숙한 사드예요. 사드. 사드는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면. 사드는 터미널 하이 알티튜드 에리아 디펜스 시스템, 종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겁니다. 네. 엄청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종말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미사일이 올라갔다가 정점 고도를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 이걸 종말 단계라고 합니다. 네. 40에서 150km까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몇 년 전 도입돼 난리가 났던 이유는 네. 이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 상공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엄청 반발을 했었죠. 예. 근데 사실은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뭐죠? 뭐냐면 한국에는 이미 사드 레이더만큼이나 성능 좋은 그린파인 레이더 같은 게 있어요. 네네. 이지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그때 중국은 항의 안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왜? 사드 진짜 때는? 이유는 네. 이 사드가 우리나라 무기가 아니라 미군 무기여서 그렇습니다. 주한 미군에서 운영하는 무기여서 그래요. 네. 중국이 미국 전략 무기가 한국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렇죠. 네. 당시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물 밑에서 네.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요? 사드가 들어오는 건 좋다. 그런데 주한미군 소속으로 하지 말고 너네가 사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냐. 진짜? 이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사드 자체가 핵심 문제가 아니었네. 네, 주한미군이 운영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물론 미국은 노림수가 있는데 네. 이 좋은 레이더를 사드로만 쓰는 게 아니라 네. 좀 이따 말씀드린 패트리엇에 연동해서 좋은 레이더로 여러 군데서 막자 이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드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미사일 다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못 막습니까? 사드가 40에서 150km 고도를 막을 수 있다는 걸 바꿔서 얘기하면 40km 이하는 사드가 못 막습니다. 낮게 오는 거? 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복잡하고 북한이나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미사일이 나오면 보통 그거보다 밑으로 날아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밑으로 날아올수록 탐지가 안 되니까요. 밑으로 날아오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네. 그 이하를 책임지는 게 패트리엇이죠. 패트리엇이. 네. 이게 패트리엇이 대비가 굉장히 화려했는데 네. 걸프전 때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을 격추시키면서 네. 그때 화려하게 대비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고도 40km 이하는 패트리어트가 책임져 준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그러면? 있습니다. 네, 있군요. 수량하고 장소는 보안 사항이라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우리나라에도 몇 대 있고요. 네. 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의 몇몇 산에도 있습니다. 그쪽에. 네. 그리고 패트리엇 같은 거를 우리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천국이고요. 그렇군요. 언뜻 기억나는 게 저번에 김 기자가 원래 사람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다가 미사일 때문에 싸우는 게 줄어들었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더 싸우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덜 싸우는 겁니다. 이게 덜 싸우는 거다. 네. 원래는 더 싸웠을 거다 미사일 없었으면. 미사일은 그 특성상 소련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막는 입장에선 고생하는 무기입니다. 미사일은 사람이 안 타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중간에 취소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취소가 되는 타이밍이 있고 낙장 불입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니까. 네. 근데 핵무기랑 미사일이 실용화된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냉전 때 미사일에 핵무기를 싣는 방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만약에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이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 걸 포착했다고 칠게요. 네. 실제로 러시아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한 30분 걸려요. 네. 그러면 그 30분 사이에 미국도 자기 핵무기를 쏴서 대응을 하겠죠. 대응해야죠. 예. 그게 핵전쟁으로 번지면 다 죽는 겁니다. 이게 무서우니까 서로 미사일을 갖고는 있되 잘 안 쏘게 되는 거죠. 잠수함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상호 확증 파괴, 레드라고 불리는 그겁니다. 잠수함이 그런 무서운 미사일과 핵무기를 가지고 바닷속에 숨어 있으니까 오히려 서로 핵전쟁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비극이 있는데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핵전쟁을 못하니까 오히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내세워서 무력 분쟁을 하거나 혹은 아예 핵무기 없이 그냥 무력 분쟁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늘어나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국제정치학의 이론으로 있는 말인데 안정 불안정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안정 불안정의 역설. 네. 예시가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6.25 전쟁이 있고 베트남 전쟁이 있고 그렇지.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어요. 원래 인류의 모든 과학기술은 전쟁 때문에 발달했다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그렇죠. 핵무기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핵을 쓰지 않는 온갖 분쟁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맞습니다. 인간은 전쟁을 끊고 살 수 없나 봐요.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그렇습니다.